내가 여러 번 집 떠나서 오늘 처음 만나는데 항상 내 머릿속에 기억돼 있단 말이야. 아버지 보고 봐달라. 일놈이야. 생각이가 나를 남겨놓고 어디 가자 말이니까. 난 이미 100대 돼서 말 못해. 난 말 못하게 돼 있어. 야 지금 내가 동생 어머니까. 할아버지 장수하세요. 할아버지도 안 오는데 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함께하고요. 또 KBS 통일외교부의 김경진 기자도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자리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김 기자, 10시 반쯤에 북한에 들어갔고요. 그죠? 네. 1시쯤 금강산에 도착한 것 같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시간이 4시 25분인데요. 네. 3시부터 단체 상봉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5시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창 금강산 호텔에서 이산 가족들이 첫 번째 만남을 지금 1시간 반째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떤 테이블은 한참 눈물바다가 돼 있겠군요. 네. 몇 년 만이죠? 3년이 안 됐죠. 지금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건 2년 10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2년 10개월 만에. 네. 우리 측에서 89명의 가족들이, 원래 이제 우리 측에서 요청 찾아본 가족들이 만나고, 북측에서 요청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남한 쪽 가족들 만나고, 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가족들이 만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1차, 2차로 나뉘어 있는데요. 우선 1차 2박 3일, 그리고 목요일 하루 쉬고 2차 금토일 2박 3일, 금강산 관광지구는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남북 원래 공이 100명씩 이제 네. 매칭을 하기로 해서 이 100명은 돼야 되는데 89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거기 이제 가족들까지 같이 움직인 걸로 하면 197명이지만 네. 어쨌든 11분이 지금 줄은 상황입니다. 이게 엊그제까지는 9명이 줄었다 그래서 왜 포기했을까? 건강 이유입니다. 워낙 고령 인구들이시기 때문에 네. 됐는데도 못 가시는 거죠. 됐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분들이 눈물 짓고 돌아서는 모습은 우리가 화면으로 이제 네. 예전 보도로 봤었고요. 이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로또 확률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 실향민 가운데서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9분, 지금 오늘 현재 11분이 이제 건강 이유로 포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1차 상봉단 중에 가장 고령이 101세. 네. 백승규 방금 화면에 할아버지시죠? 잠깐 나오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며느리와 손녀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70대만 해도 젊은 축이신 거고, 네. 8순 9순이 일반적인 나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아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9명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두 분이 늘어나신 거죠. 가려고 하다가 결국 직전에 포기. 이제 못 가겠다 이렇게 되신 거죠. 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11명이 빈 거잖아요. 그러면 얼른 채워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봤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한번 기회 달라 이렇게 추가 추첨. 추가 추첨 해달라.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 네네.
우리 아버지 죽기 전에 한 번만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 넣으면 안 돼요? 굉장히 아쉽긴 하죠. 근데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채워넣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벌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과 조율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필요한 시간이 또 부족한 측면들도 있고요. 또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보충하다가 보면 사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준비가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는 있는데 요번에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자리가 남은 부분은 굉장히 아쉽지만 이것을 계속 자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80세 넘으시고 70세 넘으시면 좀 요즘엔 덥기도 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고성에서 출발하는 장면인 거죠? 김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버스 14대에 나눠 타고 89명의 가족들이 금강산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이고요. 저렇게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낮 12시 반쯤에 금강산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12시 반쯤에? 네. 일정을 좀 살펴볼까요? 네. 2박 3일 동안. 네. 2박 3일 동안 만납니다. 지금 12시 반에 도착을 해서 일단 오후 3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단체 상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까지 진행을 하고 잠시 휴식을 했다가 7시에 북측에서 주최하는 환영 만찬을 진행을 합니다.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저 사이에는 그냥 그 호텔 방에 들어가서 쉬시는군요. 네, 남측 가족끼리만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오전 10시에 개별 상봉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가족들끼리 다른 사람의 참관 없이 가족들끼리 방에서 모여서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지금 보시면 12시부터 객실 중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외금강 호텔이라는 이 숙소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시는 건데 이게 지난 20차 상봉 때까지는 없던 일정입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 더 오랜 시간, 3시간이잖아요, 총.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라고 저렇게 마련한 일정이고요. 그리고 단체 상봉을 한 번 더 합니다. 둘째 날에. 그렇게 해서 둘째 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22일 날 마지막 작별 상봉. 역시 이때도 음식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데 이것도 이번에 새로 처음 적용이 된 형식인데요. 아무래도 고령화된 분들이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총 11시간? 11시간. 6차례에 걸쳐 총 11시간 동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어렵게 65년, 어떤 분들은 67년 만에 만나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지 하지만 워낙 고령자식 분들이고요. 저 마지막에 작별상봉이란 말도 참 들을 때마다 특이해요. 그죠? 상봉은 만난다는 건데 작별상봉이라는 그런데 이렇게 정말 65년 만에 이 혈육이 만났으면 그 다음에 그동안 밀렸던 안부를 나누고 또 언제 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작별상봉 이후엔 기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 선물 보따리를 싸시는 걸 보면 뭐 귀금속이라든가 고가품은 안 되기 때문에 생필품을 중심으로 바리바리 싸시는데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넣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만남이니까. 그러니까 이 답은 뭐냐면요. 정말 정례화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인도주의적 현지에서는. 출발 전에 이산가족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피난길 인파 속에 4살 아들을 놓치고만 이금성 할머니입니다. 엄마 없이 컸을 아들 볼 생각에 노모는 밤잠을 설쳤겠죠. 그러고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살았구나. 어떻게 컸을까? 누가 키워서 그렇게 키웠을까? 71살 먹더라. 6살 여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을 67년간 마음에 담고 아파해야 했던 민병헌 할아버지입니다. 전쟁 동안에 다 돌아가셨고 걔들 생각하면 뭐 말로 표현 못하지. 황우석 할아버지입니다. 1.4.5태 때 인민군 피해 석 달만 떨어져 있자고 했는데 3살 딸과 67년 헤어져 있었습니다. 오래 살은 보람이 있네요. 고향 떠날 때 3살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68년이 됐어요. 71세야, 걔가. 많이 미안하죠. 어머니는 51세째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을 전부 다 걔가 겪었을 거 아닙니까? 형님을 만나는 이수남 할아버지인데요. 형님 사진인가 봅니다. 적사선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곤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살아 계시는 게 참 우리한테 너무 고맙고 영광이라고. 자, 직계,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 만남은 많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상봉에서 부모 자식 간 만남은 총 7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형제 자매의 만남이 총 2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조카들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형이나 누나를 찾았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들의 아들이나 딸이라도 만나겠다. 이렇게 해서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조카 상봉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겠죠. 50년 전쟁 발발하자마자 헤어진 분들은 68년 됐고요. 그때 10살이었으면 78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모 자식 간 만남은 진짜 쉽지 않아졌습니다. 네. 그림이 들어오는 대로 지금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들어오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상봉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들이 많은데 사연들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네. 황우석 할아버지신데요. 네. 지금 아까 잠시 영상에서 보셨어요. 네, 네. 3살 때 헤어진 딸을 만나는데 사실 황우석 할아버지는 딸이 이렇게 한 보름만 헤어졌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네. 현장이네요. 네, 1시간 반 전에 이뤄진 단체 상봉 영상이 지금 고성 CIQ에서 송출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북측 가족들이 한복을 입고 지금 현재 금강산 호텔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측 가족들을 찾아서 아마 자리로 이동을 할 겁니다. 네, 김 기자. 우리가 영상 받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중계차가 금강산에 들어갈 수 있게끔 남북이 합의하면 상당히 편할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중계차만 넣어주면 되는데. 네. 현재 금강산에 중계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 촬영 기자들이 촬영을 하고 지금 3시부터였죠. 30분 동안 만나는 모습을 촬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디스크를 행랑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넣어서 통일부 직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통일부 직원들이 금강산에서 차편을 이용해서 가지고 지금 빠르게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고성까지 와서 고성 CIQ에서 저희 중계차가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바로 송출한 화면을 방금 좀 보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 대의 카메라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방금 컬러바가 나왔지 않습니까? 중간에 잠깐 끊기기도 하는데요. 아마 계속해서 이 30분 동안의 영상이 계속 들어올 거고요. 들어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출하는 상황이 뭐 전혀 개선되지가 못했습니다. 북한 측 상황 때문에요. 네. 사연들 해놓은 영상이 있는데 먼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영상을 볼까요? 네. 네, 유관식 할아버지입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북한에 부인을 두고 내려오셨는데 가정을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또 꾸리셨습니다. 그런데 자제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마 부인을 찾기 위해서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랬는데 북측에서 당신의 딸이 생존해 있다. 난 딸이 없는데 이런 겁니다. 영상이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보던 영상 계속 이어지는 모습 같아 보이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각 아니죠. 1시간 전쯤 상황이겠군요. 네, 1시간 반 전에 금강산 호텔에 북측 가족들이 행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북측에서 오는 이산 가족들도 상당히 연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옆에 동행하는 가족들도 한 분씩 계시거든요. 모시고 사실은 89명이 만나지만 북측 가족들 합치고 따라간 가족들 합치면 수백 명이 만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족당 북측에서 2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만나면 굉장히 북적북적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저곳이 바로 금강산 호텔 대연회장인데요. 저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북한에서 온 가족분들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지금 보면은 가슴에 김정일,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옷차림이나 이런 게 우리와 약간 다르잖아요. 남성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고 여성들은 전부 한복 차림인데 지금까지 20차례에 있는 동안 얘기가 나온 걸 보면은 저 한복은 이제 북한에서 같이 맞춰서 입고 나온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상당히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57, 59 저렇게 숫자판이 보이시죠? 가족들을 저희가 저렇게 번호를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57번 가족이 자기 번호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이제 딸도 헤어진 있고 가족들이 있는 거죠. 있고. 저 테이블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옆에 취재진의 모습. 우리 측 가족들이 올라오는 네, 것. 우리 측 분들이 들어오고. 네, 우리 측 가족들이 금강사호텔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32번 테이블에서 만나서 인사 나누고 있죠. 박기동 할아버지 가족입니다. 네. 박기동 할아버지 가족 같은 경우는 지금 형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여자분, 이 여동생 박선분 씨네요. 네. 지금 이 가족 같은 경우는 박기동 할아버지가 서울로 유학을 와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중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이 분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북쪽에 있는 가족들이 못 봤다고 하고요. 네. 27번 가족들이 지금 또 보이고 있네요. 네. 27번 가족도 역시 백발의 할아버지와 아들인가요? 네.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27번 가족은 박홍서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조카를 만나고 있네요. 지금 박홍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조카를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네. 이번에는 독고란 할아버지입니다. 독고란 할아버지는 예전에 남쪽의 은행에 혼자 재직 중이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분단이 되면서 이후 철원에 살고 있던 동생들을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됐고요. 동생은 이후에 40대에 사망을 해서 동생이 남긴 이 독고 명철 씨, 독고 화순 씨, 조카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얼굴에 보이겠죠. 네. 동생들의 얼굴이 비칠 겁니다. 또 다른 테이블 보겠습니다. 다른 테이블입니다. 50번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중에 가장 극적인 사연을 갖고 있는 이금섬 할머니입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그렇습니다. 피난길에 남편하고 아들과 헤어졌다고 해요. 네, 아들 손을 놓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들 손을 놓쳤고 딸만 업고 넘어왔다고 하는데요. 그 어린 아들을 헤어지고 나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있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그래도 정정하셔서 아들을 알아보고 닮았네요. 얼굴이 보니까 아들과 어머니 얼굴이 닮았어요. 네, 지금 그야말로 67년 만에 만나서 3살 때 헤어진 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피난길에 4살 아들을 잃어버린 이금섬 할머니가 68년 만에 아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 보고 있습니다. 새댁, 엄마 여기 앉으라 그래요. 새댁 이리 와요. 정말 새댁 이리 와요. 새댁 이리 와. 11세가 돼서 지금 며느리와 함께. 다음 테이블 보겠습니다. 45번 테이블은 유반식 할아버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딸인 줄 몰랐다가 딸이 있는 줄 몰랐다가 아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남편만 내려와서 곧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부인은 영영 못 만나게 됐고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이번에 딸이 출생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복자였군요. 68년 만에. 그래서 이번에 신청해서 알게 된 거예요. 신청해서 알게 됐고 딸을 생애 최초로 딸의 존재를 확인하고 지금 만나는 장면인데 저 심경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딸을 혼자 키웠을 그 미안함도 힘든 것들을 평생 혼자 짊어졌을 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따님은 아버님을 또 북에서 그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두고 온 자녀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49번 테이블입니다. 이관주 할아버지신데요. 이관주 할아버지는 원래 평양 출신인데 7남매 중에 5분이 북녘에 남고 2 형제만 올라맸다고 합니다. 북측에 남아있는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셔서 아들과 딸을 만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조카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사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조카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54번 테이블인데요. 이다령 씨입니다. 이다령 씨의 경우에는 전시 납북 가족으로 분류가 됐어요. 6.25 전쟁이 나고 아버지가 30살이 넘었을 때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국군 포로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끊겼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지금 현재 100살이실 텐데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북쪽에서 남기신 이복 동생 2명을 만나는 사례입니다. 지금 국군 포로 가족 같은 경우는 이다령 씨의 사례가 이번 총 전체 이산가족 중에 유일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특수 이산가족 상봉자들도 이번 상봉에 총 6분이 포함이 됐는데 유일한 국군 포로입니다. 61번 테이블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이영부 할아버지, 여기도 역시 전시 납북 가족입니다. 이영부 할아버지는 고향이
충북 용천이라고 해요. 그런데 1950년 9월에 아버지가 납북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 해화동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버지가 납북될 때 이영부 씨의 나이가 10살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상당히 그리웠을 나이인데요. 어머니는 생활고로 30대 후반인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이후 계속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지금 현재는 아버지는 당연히 돌아가셔서 만날 수가 없고 지금 남조카인 리정식 씨와 리정란 씨를 만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신압북자 사례도 흔치가 않기 때문에 이영부 씨 지금 환하게 웃으면서 북측 가족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4번 테이블에 남측 가족과 북측 가족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건 할아버지신데요. 이종건 씨 같은 경우는 이 양양에서 북한군이 지금 보는 훈장증을 가지고 와서 보고 있네요. 리종대라고 써져 있는데 아마 형님의 이름일 겁니다. 이 형님의 아들과 며느리를 현재 만나고 있는 건데요. 이 형이 6.25 전쟁이 났을 때 당시 해군에 입대해서 군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군관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전쟁에 형이 차출됐다고 합니다. 이 형은 당시에 결혼을 했었고 보면 결혼 사진이 보이죠? 형수가 교사였는데 형수만 남겨진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8번 테이블입니다. 네, 이수남 형제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분 이수남 씨. 아, 그렇군요. 네, 리종성 형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형을 과수원 반에서 잃어버렸다고 해요. 삼형제가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신청한 사람은 이수남 씨밖에 없지만 지금 동행으로서 둘째 형인 이수혁 씨가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63번 테이블로 바뀌었네요. 63번 테이블은 역시 전신압북 가족인 이재일 할아버지입니다. 이재일 할아버지는 역시 조카들을 만나는 사례인데요. 고향이 청주인데 청주까지 당시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해요. 가족들이 모내기 하던 중에 피난길에 올랐다가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형님이 납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납치된 형이 돌아가셔서 이재혁 씨가 이재혁 씨가 돌아가셔서 조카를 만나고 있는데요. 18살 되던 해에 이 큰아들이 납치를 당하니까 아버지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편찮으시기 시작해서 그야말로 가족의 아픔으로 이어진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앞서 김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카들을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왜 조카라도 만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 묘는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아들을 데려가서 사촌끼리라도 만나서 통일이 된다면 서로 교류를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마음 때문에 조카라도 꼭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을 찾으신 겁니다. 저희도 실향민 가정인데 할아버지, 할머님, 아버님이 너무 고향에 가고 싶어 하다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기회가 되면 꼭 고향에 가라라는 유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자, 50 찾아야 되니까. 50번 테이블 같습니다. 50번 테이블입니다. 앞서 봤던 이금성 할머니의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금성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면 누구랑 컸는지 가장 물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물어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두 손을 꼭 잡고 그야말로 똑같이 생긴 아들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시에 업고 있던 딸은 남쪽으로 왔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같이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아마 남쪽으로 그때 같이 왔던 딸이었던 것 같고요. 51번 테이블인데요. 이금연 씨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시각장애 1급이어서 10살 때 눈이 머셨다고 해요. 약을 잘못 먹었다고 하는데 이때 눈이 먼 상태에서 전쟁이 났고 피난을 가시다가 가족과 헤어진 사례입니다. 얼마나 눈도 안 보이고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싶은데요. 지금 북측에서 나온 가족이 이 눈이 안 보이는 이금연 씨를 꼭 껴안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눈을 감고 있지만 가족을 만난 마음이 표정에 그야말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날 때는 우리는 몇 명까지 우리 남측 가족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형제나? 지금 원래는 정해진 숫자라기보다는 최대 지금 3명까지 가는 분들도 좀 있는데 보통은 이 고령화돼서 혼자 움직이기 힘드셔서 보통은 반드시 한 분 이상은 같이 동행하시는 45번 테이블 보겠습니다. 45번 테이블인데요. 유관식 할아버지십니다. 유관식 할아버지. 아까 존재를 몰랐던 딸을 이번에 찾은 분이시죠.
그래서 이번에 아내를 찾다가 아내는 이미 고인이 됐지만 네. 아내가 이번에 신청해서 아신 거죠? 신청해서 아신 거죠. 이번에 딸이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딸이 없는데 그랬는데 딸이 출산을 했고 전쟁 중에 네. 임신 상태를 모르고 월남을 했던 경우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 기자님 말씀처럼 정말 아내가 혼자 아버지 없는 딸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하는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오신 경우거든요. 네.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이번 1차 상봉단에서는 극적인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오른쪽에는 유관식 할아버지가 손자분을 동행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옛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면은 사진들을 참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사진을 통해서만 이 과거의 추억을 가장 잘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38번 테이블 38번 가족들인데 38번 가족의 경우에는 송영부 할머니신데 지금 통곡하고 계시죠. 송영부 할머니는 조카들을 만나는 예정인데 가슴 아픈 사연 때문인지 그동안의 이산가족 사연은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으셔서 평안남도 출신이라는 것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자, 지금까지 들어온 영상, 또 추가로 영상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요. 네. 사실은 한 50년, 60년을 보면 얼굴도 많이 달라져서 사실 네. 이야기를 해보고 사진을 보면서 이제 신혼을 하긴 하는 전부 경우도 맞춰보잖아요, 있고요. 사진. 네, 또 단번에 알아보고 내 자식이다, 맞아요. 내 조카다, 내 네. 핏줄이다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사진 보시면서 그 사진 속의 인물과의 추억과 해안을 보시면서 펑펑 우시는 모습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 사람들 함께 있는 자리인데도 저렇게 서로에 대해서 인사하고 나누고 지금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직접 가져오시는 모습. 20번 테이블 사연 듣겠습니다. 김종태 할아버지신데요. 당시 파주에 살던 중인데 전쟁이 나니까 17살로 중학교에 다닐 때 형이 학도병으로 군대로 끌려갔다고 형은 합니다. 돌아가셨군요. 네,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이 피난을 와서 헤어졌다고 했는데요. 당시 형이 군대에 가서 편지를 보냈었는데 당시에 중국의 통신병으로 나가 지금 와 있다라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봤던 걸로 봐서 전사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살지 않았을까. 네, 아마 이제 북에서 북측 가족이 가져온 사진을 형수가 가지고 온 전부 사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34번 가족입니다. 가족 보겠습니다. 자매일까요? 지금 그러네요. 자매들 만나고 있습니다. 34번 가족인데요. 네, 배순이 할머니가 언니 배순복 씨와 동생 배순자 씨, 배순이 이름이 약간 불명한데요.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랑 작은 아버지하고 이 배순희 씨 3명만 황해도에서 살다가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고 하는데. 지금 북쪽에 남아있는 언니와 동생을 만나는 모습인데요. 왼쪽이 언니고 오른쪽이 동생 같습니다. 네, 지금 배순희 씨를 가운데에 두고 언니와 동생이 앉아서 두 손을 꼭 잡고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과거가 눈물 때문에 지금 얼굴이 빨개진 모습. 17살 때쯤 헤어졌겠네요.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 한복을 입고 온 북측의 가족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이 상당히 닮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러나 아무래도 오랜 시간 따로 떨어져 살고 환경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언니와 동생도 똑같이 보일 수는 없을 텐데 그런데 간간히 저렇게 미소 짓는 모습 보니까 가족 간의 만남이라는 게 참 울다가도 웃다가도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북측 가족도 지금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87살의 북측 배순복 언니를 만나고 있는 남측의 가운데에 앉은 배순이 할머니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전쟁 당시에 황해도에 살고 계셨다고 하는데 이땐 사실 남자들이 군대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급대로 뽑혀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버지와 일단 급하게 배순희 씨만 피난을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헤어져 있을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회포를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금강산 호텔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는 첫 번째 상봉 모습 보고 계십니다. 동생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현장음을 들을 수 있으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가 얼굴이
내가 이렇게 눈이 푸석푸석하더라고 원래가. 우리 그거의 병이야. 나도 그렇게 부서부서하다. 아니야, 안 그래. 나 죽는다 그냥. 네. 그래도 잘 됐으니까. 네, 잘 보셨어요. 이 난 얼굴. 이제 너 내일을 잘 됐으니까 좋고. 추워가 이렇게 자식, 언니도 자식들 자식이 없었다. 좋아. 항상 나를 많이 안 죽었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을까? 그걸 마음이 안 내리가 됐단 말이야. 아버지는 그냥 내가 그 모시고 있다가 아버지가 생활 능력이 없잖아. 예? 아, 그거 알고 넌 모르지? 모르지. 아버지 생활 능력이 없더라고. 없어가지고 우리 애가 집에 가니까 그 노인네들하고 노는 걸 좋아해. 노는 거를. 노는 걸 좋아해갖고 놀고 내가 일해서 내가 일하고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일을 하면 그 애가 집에서 네. 역시 북측 가족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가장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금강산 호텔의 통로 역시 모습을 보시고 네. 영상이 이렇게 단체 보시면 상봉장. 자, 영상이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더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습니다. 네. 대부분 만나신 분들은 가족, 특히 그렇죠. 처를 혼자 두고 왔다라는 네. 또 처가 있으면 자녀들 혼자 두고 왔다라는 죄책감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고요. 네. 앞서 보셨던 북측 가족들 올라오는 상봉장으로 올라오는 장면이고요. 네. 가족들에게 줄 선물 같은 거, 네. 그거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뭐 그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가방으로는 30kg를 제한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요? 선물도 네. 고가의 선물은 또 금지된 품목들이 맞습니다. 많습니다. 일단은 네. 10만 원 이상의 선물은 또 안 된다고 10만 원 하고요. 이상의 그래서 선물은 안 대부분 되고요. 신발, 옷 같은 이런 생필품이죠. 특히 이제 상비약 같이 북한에 좀 없는 약들을 많이 준비하기도 하시는데 네. 어떤 할아버님은 20개의 신발을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온 가족들 것까지 나눠줘라. 마련하고 꼬곡꼬곡 옷 같은 경우도 조금이라도 부피를 줄이려고 압축팩으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넣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아마 허락만 된다면 100톤이라도 짊어지고 갈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규정들도 있고요. 정치적으로 좀 예민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선물들도 좀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리털 점퍼 같은 거는 사실은 규정상 10만 원, 네. 30kg. 하지만 정말 고민해서 선물 고르셨겠네요. 하지만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요. 네. 어떤 할아버지가 이 50만 원짜리 겨울 점퍼다. 그러면서 이제 보도 싸 봤습니다. 넣으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나도 평생 15만 원 넘는 옷을 입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한번 보고 언제 또 보겠나. 네. 근데 예를 들면 그 뭐 오리털 점퍼 남성용 하나가 50만 원이건 30만 원이건 10만 원 초과했다고 뭐 압수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궁금해요. 네. 김 기자. 네. 압수하진 않습니다. 압수하지는 않고. 네, 압수하진 않고요. 네. 네, 안내할 때 가능하면 10만 원을 넘지 않는 물품으로 준비해달라고 10만 원 네, 넘지. 권고를 원칙은? 하는데요. 네. 네, 네, 뭐 압수를 하거나 하진 않고요. 현금은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그래요. 우리나라 네. 돈은 절대 안 되고 네. 다만 달러는 권고하진 않지만 가능은 한데 하더라도 $1,000 미만으로 해달라 이렇게 네. 적십자사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모르긴 몰라도 꼬깃꼬깃 네.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준비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네. 과거에는 주로 고가품이나 금부치를 준비하기도 했었는데. 금반지 끼워드린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반지, 뭐 네. 옥반지 이런 것들을 굳이 그렇게 해서 네. 네. 새로 들어온 화면입니다. 32번 테이블 사연 듣겠습니다. 네, 32번 박기동 할아버지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가 공부를 상당히 잘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배재중학교로 유학을 와 계셨었는데 네. 당시 고향이었던 황해도 연백군에 있던 나머지 가족들과는 동생. 헤어지게 된 건데요. 네. 지금 보면 박선분 할머니 여동생인데요. 네. 마주한 분들이 다 동생들이시네요. 네,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리시는 모습입니다. 27번은 네, 27번 가족은 네. 독보란 할아버지씨인데요. 여기도 아마 네, 동생은 자꾸 하셔드립니다. 예, 은행에 혼자 다니면서 남쪽에 나와 있어서 철원에 있던 고향의 가족들과 헤어졌는데 지금 독고 명철 씨가 동생들의 남동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남동생의 아들을 만나서 지금 나머지 북측 가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음을 좀 들어볼까요? 큰아버지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큰 절을 올릴 줄 알았더니 90도로 크게 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는지 신원 확인을 하고 자신의 아버님과 형제라는 걸 확인한 조카가 일어나서 90도로 인사를 드리는
네. 20번 테이블. 20번 테이블. 네. 아까 말씀드린 김종태 할아버지인데요. 지금 형수로 보입니다. 네, 형은 자꾸 하시고. 네, 정봉주 씨를 만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김종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었는데 6.25가 터지자 당시 17살이었던 큰 형이 북한군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나머지 가족들이 월남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형수로부터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 듣고요. 조카입니다. 조카로 추정되는데 네. 조카가 또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조카가 56살이고요. 네. 네. 왼쪽에 남측에 김종태 할아버지가 네, 조카 손을 꽉 잡고 있네요. 네. 손을 꽉 잡고. 확인을 지금 한 거죠. 여러 가지 네. 이야기를 나누다가. 머리에 상처를 맞아요.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네. 신체적인 특징을 형수, 가지고. 네. 왼쪽에 형수입니다. 네. 네. 듣자마자 아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남측에서는 어떻게 사셨는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상봉 시간이 5시까지입니까, 김 기자? 네, 5시까지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막 지금 마무리가 될 현지에서는 시간이에요. 마무리 단계겠고. 네. 보통은 그런데 그 시간이 안 지켜지죠. 계속 미뤄지죠. 가족들 마음은 얼마나 더 오래 하고 싶겠습니까만 이게 정해진 약속이기 때문에 5시면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후에 있을 7시 저녁 만찬을 준비하러 이동을 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저 3일째, 4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작별 상봉 같은 건 정말 1시간씩 미뤄져서 저도 예전에 생방송 해보면 그때가 정말 처절하다고밖에 표현 못합니다. 2박 3일인데 시간대로 안 됩니다. 약 60시간 중에 11시간만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애달겠습니까? 그리고 헤어지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데 네. 아예 또 안 봤을 때와 이렇게 만나고 나서 지금 현재 모습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심경을 생각해 보면 네. 정말 그 헤어지는 상황은 생이별입니다. 생이별. 그러겠죠. 네. 선 변호사님, 정부가 사전에 그래도 이런 건 좀 주의해라. 이런 이야기를 고지하죠. 아마도 주제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정치적이거나 네. 체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전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네. 행동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입이 제한된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지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네. 눈물을 많이 흘리셔서 얼굴이 붉게 변하고 조카를 만나고 있는데요. 있네요. 네, 조카의 손을 꽉 잡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나마 다행인 쪽은요. 네. 부모 상봉. 74번 정학순 할머니십니다. 자막을 한번 다시 주십시오. 이제 막 가족이 확인됐습니다. 네. 네, 눈물을 조카와 정말 많이 흘리고 계시는데요. 올케, 조카와 네. 올케. 오빠의 아내와 아들을 만나는 가족이십니다. 지금 오빠가 북한군에게 16살 때 끌려가서 이후에 연락 두절이 됐다고 해요. 의용군으로 징집됐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가족이 피난길에 나서서 네.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눈물을 참 많이 흘리는데요. 아마 조카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네. 네. 정학순 할아버지. 다음 가족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네. 지금 아직 테이블 네, 89번이시네요. 89번 테이블입니다. 네. 89번 테이블은 이분들 사연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신자 할머니이신데 한신자 할머니는 1.4 우퇴 때 피난을 갔다고 하는데요. 당시 딸이 셋이 있었는데 갓난아기였던 셋째 딸만 데리고 급하게 이동을 했다고 네. 해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이 흥남에 있는 이 시댁에 맡겨놨었는데 네. 금방 2-3달 안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매들과 모녀가 모두 헤어졌다가 지금 다시 한 자리에서 만난 건데요. 지금 북한에서는 아마 김경실 네. 씨로 추정되는데 90대의 어머니가 네. 헤어졌던 두 딸을 네. 70대의 두 딸을 지금 만납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99살이니까 사실은 우리 나이로 백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신자 할머니는 건강이 안 좋다고 어쩌면 해서 이날을 기다리면서 버텨오신 거겠죠. 네, 걱정을 참 많이 하셨는데 헤어진 이후의 이야기를 정정하십니다. 네. 이름 고쳤나? 6살 때니까 68년 만에 만났어요. 68년 만에 4살, 3살 딸을 지금은 99살이 된 어머니가 만나고
자세한 사정은 나오겠지만 흥남에 두 딸을 남겨뒀잖아요. 네. 일사후퇴니까 흥남 철수 때, 네. 흥남 철수 때 우리가 국제시장 첫 장면에서 네. 보던 그 배에 갓난 셋째 딸만 안고 오르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랬다면 뭐 어느 분 하나 드라마 같은 사진은 없는 건 없겠지만 네. 그랬다면 정말 이 어린 소녀들은 징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친척집에 맡겨놓아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당시에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건사하기 힘든 갓난아기만 데리고 이동을 했을 텐데 갓난아기는 평생 지금까지 언니들의 얼굴을 모른 채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정말 슬픈 사연이죠. 나만의 딸 한 명은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버지도 내려오셔가지고 이후에 또 다른 자녀들도 많이 낳으시고 남으시고 네. 많이 살았는데 저 김경실, 김경영 두 분 딸만 북한에 남아서 지금까지 못 보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한신자 할머니의 평생의 한이 저 두 딸이었겠죠. 그렇죠. 네. 이제 한을 푸는 장면입니다. 네. 또 다른 가족 상봉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92번 홍정순 네. 할머니신데요. 전신압북 가족이십니다. 지금 서울 출신인데 의용군에 지원한 오빠겠죠? 큰 오빠입니다. 네, 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오빠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하고 동생은 2015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조카 74세 홍선희 씨, 그리고 57세 림종선 씨인데요. 홍선희 씨는 오빠의 딸이라고 해요. 그리고 림종선 씨는 동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홍정순 할머니는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세요. 그래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조카가 하는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저씨 죽은 지가 10년 돼서 10년 넘었지. 그래도 들으시네요. 이 사망한 지가 10년 됐느냐, 10년 넘었다,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재혼해서 소년 보고 찾아야겠지. 나는 재혼은 게 뭐야,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대. 손흑인 남편의 남순이 지금 손수건을 잡고 두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조카지만 그래도 상당히 가까운 친척이거든요. 네.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오빠, 그러니까 나한테 삼촌, 걔네들은 걔네 자식들은 먹단다. 걔 칠남매야. 칠남매를 낳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선혜, 영 이름을 하나하나 선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들 낳았어? 아들 셋에 딸이 엄마 7남매야. 7남매야. 그것은 좀 뭐야, 이제. 야, 그리고 삼촌 작은 오빠가 95살의 홍정순 할머니가 2002년도 죽에 남겨. 그럼 작은 오빠는 오래 한 적이 오빠의 있었어. 딸. 오래 한 적이 있었다고. 제 노래 살았어. 조카의 딸. 홍정순 할머니는 기대도 않고 있다가 연락을 받고 놀라서 그야말로 눈물만 나왔다.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사실 이산가족 네. 상봉 당첨이 로또 같다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13만 명 중에 만난 사람은 4천 명에 불과합니다. 네. 홍정순 할머니도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보시면 고모와 조카가 저희도 닮았습니다. 네, 저희도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지금 고령자들 대부분이죠? 네, 80대 이상 고령자가 77명. 그렇습니다. 네. 90살을 넘긴 상봉자분들도 33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네. 이번 상봉에 또 의료진도 대거 투입해야 될 정도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배려나 준비도 철저히 하긴 했는데 네. 앞으로는 더 연세들이 많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한시가 급하다는 거, 정말 하루가 급하다는 거 오늘 또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최고령 상봉자가 100세가 넘으시고요. 101세십니다. 네, 다음 목요일 상봉 때도 100세가 넘으시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선 지금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 일정은 그러면 일단 7시에 만찬, 환영 만찬이 예정돼 있고요. 네. 9시에 이제 주무신 다음에 내일 개별 상봉을 합니다. 개별 상봉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저희는 시간 때문에 마쳐야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김경진 기자 수고하셨고요. 이산가족 상봉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저희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